2021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며 지난 4년간 한미 간의 엇박자와 불협 화음을 일단 뒤로 하고 동맹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양국 외교가의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와 코로나 백신 협력을 비롯해서 주요 의제의 하나였던 한국에 대한 미사일 지침을 미국이 폐기함으로써 한국은 보다 강력한 미사일 사거리 개발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비롯해 현안 문제인 코로나에서는 일단 한국군을 위해 55만 명분의 백신을 지원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군사적 측면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으로 동맹 관계의 폭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모범이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제안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김정은과 만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이든의 의지에 문재인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혀 비핵화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달라며 기존의 메신저 역할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 관계의 실질적 현안들을 다룬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면에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의 한 축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종용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족쇄를 풀어주는 것과 함께 원전 산업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의 협력체제를 갖는다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그 사정권이 베이징까지 미침으로써 중국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동안 친중 자세를 보였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묘해질 수도 있다는 데서 기존의 한중 관계에 이상 기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에게 패배를 안겨준 94살의 전쟁 영웅을 특별히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최고 훈장을 수여한 것은 중국이 한국의 적이라는 사실을 문재인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문재인이 트럼프를 비롯해서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보여줬던 김정은이나 중국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모습과는 달리 미국과 동맹국의 한 멤버임을 표방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지난 4년 동안 보여왔던 말과 행동이 다른 태도를 이번에도 또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의 언행에 걸맞는 실질적 정책 변화를 펼 것인지가 관심사다. 그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언행처럼 그의 정책 수행에서 동맹국가 보조를 같이 하며 그동안 북한이나 중국에 보여왔던 저자세 일변들을 탈피해 당당하게 대조한다면 기대해 볼 만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를 둘러싼 주석파 세력들이 외치는 한미동맹 파기와 함께 친중, 친북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미국은 허수아비와 만난 것이나 다름없다.